안녕하세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다이저스트 강태욱입니다. 지난번에는 이제 비하인드 다이저스트 했었는데요. 이런 식으로 이제 돌아가면서 기존에 이제 팟캐스트 방송했던 것처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소프트웨어 쪽이기 때문에 뭐 아무래도 이제 그 이쪽에서 핫한 이슈 위주로 이제 진행을 하도록 하는데, 오늘은 인공지능 쪽에 엣지 IoT 관련된 내용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엣지 IoT 찾아보시면 많은 내용 나오는데요. 여기 보면 이게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엣지 IoT를 정의한 내용인데, 여기 보면 뭐 IoT 엣지는 데이터 관리 대신 비즈니스 통찰력에 집중할 수 있도록 클라우드 분석 및 사용자 비즈니스 논리를 디바이스로 이동한다, 뭐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렇게 얘기 들으면 좀 어렵죠, 내용이. 그냥 좀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면 이런 거예요. 그냥 음, 여기서 보면 디바이스로 이동한다, 이게 핵심입니다. 이게. 그리고 요거 그 다음 두 번째 비즈니스 논리. 네, 이게 핵심인데, 그냥 우리가 뭐 기존에 IoT라고 하면 어떤 식이었나요? IoT 보면 여기 이제 센서가 뭐 예를 들면 템퍼러처, 뭐 그 다음에 이제 라이트 관련된 센서, 휴미디티 관련된 센서, 뭐 바이브레이션 뭐 등등등 있잖아요. 이런 거 뭐 카메라 센서까지 포함해서 기존에 이제 센서에서 이제 들어온 IoT 같은 경우에는 어떤 컨셉이었냐면, 이런 데이터를 이제 그 얻을 수 있는 센서가 있고요. 이 센서가 이제 구동되는 인베디드 보드가 있어요. 인베디드 보드. 요게 이제 인베디드 보드 중에 가장 유명한 게 뭐 어쨌든 뭐 엔비디아 제품의 뭐 나노라든지, 뭐 아니면 이제 뭐 자비에 뭐 이런 것들이죠. 예, 그 실제로 이제 그 보드 개발 보드를 뜯어보면 개발 보드보다는 이제 그 안에 있는 칩셋 자체가 한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작은 사이즈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유명한 게 이제 라즈베리 파이, 그 다음에 아두이노,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기존에 이제 이런 어떤 IoT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다가 인터넷으로 여기서 이제 얻은 데이터를 뭐 예를 들면 MQTT 같은 프로토콜 있죠. IoT 프로토콜로 서버에다가 데이터를 올리는 역할이었어요, 이게. 예. 이거를 이제 IoT라고 한 거예요. 그냥 어떻게 보면 기존에 이제 센서를 데이터 취득을 하는 로거에다가 IoT 프로토콜을 가지고 서버에다 데이터를 올리는 역할. 이걸 이제 IoT라고 우리가 이름을 붙이고, 그 다음에 비즈니스 쪽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이제 한 단계 뭐 들어가냐 하면, 이 비즈니스 논리를 디바이스로 이동한다는 뜻이 뭐 이런 거죠. 예를 들면 템퍼러처라든지 휴미디티라든지 이런 것들이 시계열로 이렇게 보면 이 시간 t예요. 그리고 이제 센서에 대한 데이터가 있다고 쳐요. 얘가 이제 정상적인 패턴은 뭐 이런 패턴이에요. 이런 패턴. 예, 근데 이거를 어, 예를 들어서 비정상적인 패턴. 비정상적인 패턴은 실제로 이제 측정을 해보니까 뭐 이렇게 해서 비슷하게 가긴 가는데, 어느 순간 이제 탁 튀어버리고 깔아앉아 버리고 뭐 이런 어떤 비정상 패턴이 나타난다 그랬어요. 이런 것들이 이제 비정상 패턴이죠, 다 여기가. 이게 이런 것들을 일일이 이제 서버에서, 기존엔 서버에서 다 해석을 했겠죠. 여기에 이제 뭐 비싼 이제 GPU 넣어서 이 데이터를 가지고 이 정상 패턴을 이제 그 학습한 모델을 가지고 실제로 이런 어떤 리얼타임의 파란색에 해당하는 데이터가 들어오니까 이걸 비교하고 뭐 하는 이 짓을 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서버를 사용하는 그런 어떤 비용 자체가 상당히 올라가죠. 이게 디바이스가 만약에 뭐 한두 개 정도 되면 관계가 없는데, 이게 디바이스가 만약에 100개 넘어간다, 뭐 예를 들면 뭐 1000개 정도 된다 이러면, 이거를 서버에서 이 데이터를 분석하고 그 처리할 만한 어떤 그 리소스 자체가 부족해질 수밖에 없고, 이거를 만약에 뭐 아마존 웹 서비스라든지 이런 쪽으로 올리잖아요. 그러면 과금이 어마무시하게 나오죠. 이 GPU 인스턴스 사용할 때 뭐 그 코스트 그 계산 안 하고 하셨다가 놀라신 분들 많으셨을 거예요. 이런 식의 문제들이 발생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비용적으로 보면
엔비디아 나노나 뭐 라즈베리파이나 뭐 이런 어떤 그 CPU가 있고 그 컴퓨팅 파워가 있는 그 인베디드 보드가 그렇게 비싸지 않단 말이에요. 엔비디아 나노만 해도 지금 반도체 대란이 일어나기 전까지만 해도 10만원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 가격에 100개를 뿌려봤자 1000만원 밖에 안 되잖아요. 이게 그러면 이제 GPU 여러 개 이제 달아서 인스턴스 해가지고 그 과금을 하는 비용보다 작겠다 뭐 이런 생각도 들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그 이렇게 이제 디텍션 하는 요 부분 있잖아요. 요 비즈니스 모델 이거를 벽오드 쪽에 프로그램 로직으로 심어버립니다. 그리고 학습된 데이터도 여기에 이제 돌아가도록 경량화를 시켜요. 그래서 이제 개념이 학습 모델이 있잖아요. 경량화라는 개념이에요. 경량화. 예. 경량화라는 건 사실 뭐 이것도 말이 어렵게 되어 있는데 별게 아니에요. 경량화라고 하면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딥러닝 모델을 가지고 뭔가 이제 그 학습을 하고 나면 이거를 화이트보드로 좀 약간 볼까요? 그냥 임의로 를 띄워서 설명을 드릴게요. 네. 네. 보드 하나 만들고 네. 여기 설명을 드리죠. 보통 이제 우리가 딥러닝을 하면 여기 이제 이렇게 이제 학습 데이터가 들어가고 중간에 이제 입력점이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이게 뭐 컨볼루션이 됐던 트랜스폼이 됐던 뭐가 됐던 이제 이런 네트워크 쭉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결과가 이렇게 나와요. 어쨌든 간에 여기에서 봤을 때 이 네트워크 있잖아요. 이게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다고 치죠. 여기 이제 이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있는 이 가중치 W하고 바이어스 값 요거 있죠. 요거 두 개가 이제 레이어별로 있잖아요. 레이어별로 이렇게 여러 개 있죠. 요게 레이어별로 이거 통째로 저장한 거를 사실은 우리가 트레인된 모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 모델만 있으면 여기에 이제 요 인풋 데이터를 이 모델에 싹 집어넣으면 아웃풋이 나올 거 아니에요. y 햇이 나올 거 아닙니까? 여기가 이제 y 햇이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이 모델 자체도 그냥 이 IoT 인베디드 보드에 포함을 시켜서 그냥 배포를 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냐면 이 편할 것 같잖아요. 일단 경량화를 해야 되는 문제 플러스 그 다음에 이제 배포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도 나와요. 배포를 이제 1000개 있는 디바이스에다가 일일이 다 배포를 한다라고 하면 엄청난 노가다잖아요. 이게 이것도 이제 자동으로 배포를 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거를 이제 인베디드 보드에다가 실행을 해야 되니 이걸 올려서 얘 같은 경우에 GPU가 없는 경우도 있고 그쵸? 그 다음에 GPU가 있다고 하더라도 코어 수가 월등히 이제 그 수가 적은 경우도 있단 말이죠. 그러면 얘를 어떻게 우리가 진짜 그 빵빵한 GPU에서 트레이닝을 했던 그때 이제 프리딕션 한 그 속도로 돌릴 수 있을까? 이게 이제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때 이제 사용하는 방법이 데이터의 일부를 없애도 이 액큐러시가 그닥 그렇게 떨어지지 않는 그런 범위 내에서 데이터를 이제 없애는 거예요. 일부를. 그 소프트웨어 쪽을 좀 공부하셨으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이제 이런 어떤 그 웨이트 팩터라든지 바이어스 값 같은 게 저장할 때 사용하는 게 실수죠. 실수 값은 보통 이제 그 우리가 이제 그 컴퓨터에서 메모리에서 생각하면 실수가 이제 예를 들어서 실수값을 표현하기 위해서 8바이트를 사용한다고 치죠. 8바이트 8바이트에 대한 어떤 실수값에 대한 포맷이 국제 표준으로 정해져 있어요. 이걸 가지고 우리가 해석해서 컴퓨터에서 그렇게 이제 그 관련돼서 해석하는 명령어를 제공해줘서 그걸로 이제 곱하기 나누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예를 들면 정수 정도 이제 해상도로 저장하는 4바이트로 표현을 한 다음에 그걸 가지고 인베디드 보드에 이 모델을 변환해서 올리고 거기에서 이제 인풋 데이터를 둬서 이제 막 이제 이렇게 이제 행렬 곱 연산을 한 다음에 결과를 얻게끔 하면은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잖아. 이걸 이제 데이터의 애큐러시가 그닥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지 않는 정도로만 그 실수를 정수화를 시켜 버리는 거죠. 이걸 양자화한다고 얘기를 해요. 이 과정을 거쳐버리면 모델은 상당히 경량화돼서 다이어트 되고, 그 다음에 속도도 상당히 빨라지죠. 실수용 연산보다 정수용 연산이 훨씬 빠르거든요, 이게. 그리고 이제 뭐 정확도도 뭐 그렇게 차이가 안 난다라고 하면은 인베디드 컴퓨터에서는 이렇게 해서 사용을 하는 거죠. 이걸 하기 위한 대표적인 그 라이브러리가 텐서에 이제 어, 여기 보면 텐서플로우에 라이트가 있어요. 텐서 라이트. 얘가 이제 이런 역할을 해주고, 그 다음에 각각 인베디드 보드마다 유명한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경량화 기법 같은 것들이 있어요. 이게 최적화하는 방법이 있고, 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렇게 뭐 말로 이렇게 어렵게 설명이 되어 있지만 이게 두리뭉실하잖아요, 뭔가. 근데 실제로 이제 그 안에 그 돌아가는 부분을 파보면 그런 문제들 때문에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리고 IoT의 모델, 딥러닝 모델을 들어 올렸으니 그거를 가지고 이제 엣지 IoT, 뭐 AI, 엣지 AI, 뭐 AI IoT, 뭐 이런 여러 가지 용어로 이제 불리기 시작을 한 거죠. 그리고 1000개 정도 되는 디바이스에다가 모델을 배포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배포하는 어떤 툴 같은 것들을 제공을 해주기 시작합니다. 상당히 쉽게 이제 이렇게 디플로이 할 수 있게끔. 네, 이런 거를 다 포함해서 엣저라든지 뭐 구글이라든지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거기에 대한 또 돈을 받고 있는 거죠. 저희가 이제 그 간단하게 살펴볼 거는 제가 이제 여기 블로그로 올렸던 적이 있어요. 여기 이제 인베디드 보드 및 웹 기반 딥러닝 모델을 실행하기 위한 텐서라이트 사용하기 뭐 이런 내용이 있는데, 전반적인 줄거리는 그 컨셉은 똑같아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를 들면 텐서플로우라든지 케라스로 모델링을 하거나 아니면 파이토치로 모델링을 한 다음에 이걸 이제 텐서라이트로 파일을 변경을 해서 경량화를 시키고 이거를 배포를 하는 거죠. 배포하는 툴을 만약에 이제 본인이 직접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냥 그 파일을 그냥 적당해 가지고 인베디드 보드에다가 올려주면 되죠. 그게 이제 인베디드 보드에서 지원하는 게 이제 파이썬이든 뭐 자바스크립트든 거기에 대한 API가 텐서라이트 소프트웨어 디벨롭먼트 키트를 깔면은 그 파일을 로딩하고 그 다음에 그 파일을 이용해서 그 프리딕션 하는 그런 어떤 API들이 다 있습니다. 네, 그걸 사용해서 이런 어떤 인베디드 장치에 올리면 되는 거죠. 다중 플랫폼을 텐서라이트 같은 경우에 지원을 해요. 안드로이드라든지 iOS라든지 뭐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이제 플랫폼들을 지원하고, 여기에서 이제 그 뭐야 살펴볼 예제는 아두이노 나노라는 그 한 2만원짜리 보드가 있어요. 인베디드 보드인데 여기 이제 센서들이 아까 언급했던 그런 센서들이 여기 이제 다 하나로 포함이 되어 있죠. 여기 보면 이제 텐서라이트로 변환을 한 다음에 여기에다 올려가지고 여기에 뭐 카메라를 붙이든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이제 센서를 더 붙여가지고 사용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네. 나머지 부분은 좀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이 변환된 모델은 이제 그 바이너리 형식인 tf-write 확장자 파일로 저장이 되는데, 이 부분이 여기에 이제 올리기 위해서 아두이노에서 이제 특별하게 이제 했던 이 샘플에서 했던 방식이 이 코드 자체에 이 딥러닝 모델을 포함하는 방식이었어요. 이게 이제 이 모델이 뭐냐면 사람 객체를 인식하는 모델이에요. 이걸 학습을 해가지고 얘를 이렇게 헥사 코드로 변환을 한 다음에 그냥 코드 내에 그냥 포함을 시켜 버렸죠. 네. 뭐 이렇게 하는 방식도 있고 아니면 이제 API를 이용해서 로드하는 방식도 있고 그거는 이제 플랫폼마다 상당히 상이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진행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딥러닝 모델 같은 거 이제 최적화할 때 만약에 본인이 서버에다가 아니면 컴퓨터에다가 이런 어떤 그 뭐 GPU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용하기 어려우면 코랩 같은 거 이용하면 됩니다. 코랩 아직 잘 모르시는 분이 있는데 코랩이라고 치시면 나오거든요. 여기 이렇게. 그러면 공짜로 그 딥러닝 프로그램이라든지 뭐 오픈소스나 이런 것들을 실행할 수 있는 이런 어떤 주피터 환경이 나옵니다. 주피터 노트북이라고 해요.
파이썬으로 각 명령을 실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네,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소스 예제를 가져오든 아니면 직접 프로그램을 짜시든 하셔가지고 학습을 시키고, 그 다음에 그 tfwrite라는 파일을 가지고 인베디드 모드나 아니면 이제 뭐 안드로이드라든지 본인이 원하는 플랫폼에서 그 파일을 옮긴 다음에 로딩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사실 그 엣지 IoT, 그 뭐 AI IoT 이게 이제 구현이 되는 거죠. 이 예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엠리스트라고 상당히 유명한 예제죠. 그냥 필기체 인식하는 모델이에요. 1번에서부터 9번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필기체 인식하는 모델인데, 그거 예제 그냥 공개되어 있는 거 샘플로 이제 나와 있는 거 그냥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런 예제들이 정말 수도 없이 많이 있습니다. 콜앱에는 공짜로 다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뭐 엠리스트에 관련된 이제 디텍션을 하기 위한 모델을 이렇게 디파인했던 아키텍처가 이렇게 있고, 얘는 이제 케라스를 사용을 했네요. 그리고 나서 최적화할 때 이제 아담을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모델을 학습을 하죠. 네, 그리고 이제 딥러닝 모델에서 tfwrite로 변환하고요. 변환한 파일이 여기 이제 떨어지죠. 이 파일명으로. 이 파일명 떨어진 걸 가지고 최적화를 한 것과 최적화를 하지 않은 거를 서로 이제 비교 분석해주는 그런 어떤 코드가 뒤에 보면 있습니다. 이게 여기 보면 이제 비교하는 코드인데, 여기 이밸류에이션 하는 방법이 있고, 여기 보면 뭐 이게 이제 결과가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최적화하지 않았을 때, 뭐 최적화했을 때, 양자화했을 때 차이가 보면 별 차이가 없다, 뭐 이런 얘기를 보여주려고 이 예제를 만든 것 같아요. 네. 콜앱에 관련된 부분들 보려면 좀 더 잘 보시려면 그 이제 구글에 이제 콜앱 예제 같은 거 많으니까 그거 보셔도 되고, 아니면 이제 데디 메이커에서 콜앱 쳐셔도 사용하는 방법들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거 확인하면 됩니다. 나머지는 네, 이거 같은 내용이에요. 이게 같은 내용이고 지나갈게요. 다. 네, 뭐 이렇게 이제 디텍션에서 하는 거 다 같은 내용이라서 지나가겠습니다. 네. 네, 뭐 이렇게 이제 TF-Lite로 이제 모델 변환된 거 웹 자바스크립트 위에서도 이제 실행되고 하니까 상당히 이제 뭐 그 뭐야 사용할 수 있는 용도가 많아지죠. 그리고 아두이노 나노의 이제 BLA 보드 타이니 이제 ML이라고 해요. 요 기반으로 해서 그 보드에다가 그 트레인된 모델을 올리는 그런 어떤 내용들도 있습니다. 예, 나노보드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얼마 안 해요. 진짜 2만원 정도밖에 안 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만약에 이제 뭐 금액이 많지 않은데, 근데 이제 그 뭐 뿌려야 되는 어떤 뭐 IoT AI IoT를 만약에 많이 이제 이렇게 뿌려야 되는 상황이라고 하면, 뭐 그리고 이제 뭐 에큐러시라든지 이런 건 크게 문제가 없다, 뭐 성능도 뭐 그렇게 뭐 고성능이 필요 없다라고 하면 이런 거 이제 사용하면 되죠. 네, 사용해서 하면 되고, 여기 보면 약간 예제가 나와 있는데 네, 이런 것들 할 수 있어요. 이것도 있고, 여기 모션 센서도 들어가 있고, 뭐 이런 것들 다 할 수 있어요. 여기 이제 이게 인베디드 보드다 보니까 GPIO라고 출력하는 어떤 여러 가지 핀들이 이렇게 제공이 됩니다. 여기에다가 다른 센서 붙여가지고 딥러닝 학습된 모델을 TF-Lite로 변환한 다음에 여기에 올리고, 그 다음에 아까 이제 예제와 같이 저런 어떤 다양한 AI, IoT 그 제품 같은 것들을 만들면 됩니다. 네. 여기 그 DLE 센스에 대한 기본 예제가 있어요. 여기 보면 이제 그 음성을 인식을 해서 yes, no 인식해 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매직 완다라고 해서 그 해리포터에 보면 이렇게 그 마술봉 있잖아요. 예, 그런 거 동작 있죠. 이렇게 앞뒤로 휘두르고 뭐 옆으로 휘두르고 이런 동작 인식하는 거, 매직 완다라는 샘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카메라를 단 다음에 이제 퍼스널 디텍션 하는 그 예제가 있습니다. 이 퍼슨 디텍션 예제 모델은 제가 아까 소스 코드에서 잠깐 보여드렸어요. 이 GitHub에 올라가시면 다 있어요. 참고로 이런 어떤 분야를 직접 이렇게 그 개발을 하면서 기술력을, 본인의 어떤 기술력을 올리고 싶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GitHub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 필수적으로 많이 사용하시게 될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좀 미리 공부해 보시면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뭐 하는 방법 좀 나와 있는데, 뭐 이거는 그냥 대략 이제 그냥 보여드리면서 그냥 지나갈게요. 네. 직접 해보시면 좀 모델이 뭐라고 해야 되나요? 좀 트레인이 좀 잘 튜닝이 안 됐는지 약간 이제 좀 잘 안 맞아요, 이게. 이런 것들 보면. 근데 하는 방법을 알면 이거 다 업데이트 할 수 있죠. 그쵸? 뭐 데이터 사이즈를 좀 더 키우고 뭐 증강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을 하고 그걸 이제 TF-Lite로 옮겨가지고 여기에 업로드를 하면 되죠. 예, 뭐 이런 것들. 이게 매직 완다에 관련된 뭐 샘플인 것 같네요. Hi guys, I'm building a magic wand 좀 to 지나갈게요. create it. 이렇게. Now let's try the first gestures. Wingardium Leviosa. 재밌죠? Alright, 예, 뭐 하는지 I 아시겠죠? do 이거 like W that. 그 쓰는 거예요. 그쵸? 이걸로. Now second gesture is 예. 예, 그래서 뭐 해리포터 같은 거 이제 그런 그 어떤 매직 그 지팡이 같은 거 만들 수 있어요. 네. 알미 데이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OLED 디스플레이 이것도 얼마 안 해요. 한 3,000원 정도 하나요? 이거 연결해가지고 이거를 이제 디스플레이를 할 수도 있어요. 여기에 뭐 yes, no, 뭐 당신이 뭐라고 얘기했다든지 아니면 이제 카메라에서 디텍션한 게 무엇이라든지 이런 거 이제 겉으로 이제 표출할 수도 있습니다. 네. 샘플 코드들은 다 제공을 하고 있고 저도 이제 일부 여기서 이제 개발했던 거 샘플 코드를 깃허브에다가 이렇게 올려놨어요. 제가 올려놔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참고로 엔비디아 나노를 제가 이 디지털 트윈의 이제 플랫폼 프로타입 개발할 때 사용을 했습니다. 그때 그 환경 모니터링을 위해서 사용을 했고요. 사용해서 이렇게 모니터링을 한 거죠. 이렇게. 그래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죠. 네, 오늘은 이 정도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재밌는 이야기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